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고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송 애국 선생. 운동을 하느라고 음,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나는 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거든요. 정초거든 여기 설날 아침이에요. 그렇지. 설날 아침에 우리 독자들의 음, 시청자들의 철학적 깊은 이해와 그다음에 음. 또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구 운동은 좋죠. 네. 너무 암울하잖아요. 우리 조국의 현실이. 아무래도 지금 아주 상황이, 네, 아, 국내외로 국외에는 클리블랜드에 계시는 고 박사님께서 애국 운동을 하시고 국내에는 네? 여기서 뭐 애국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게 국내는 있나? 홍도사가 아, 조금이라도 힘을 받쳐서 나는 뭐 그냥 미국을 가면 되니까 뭐 아무 음, 지러도 돼요. 네, 두려워하지 그랬구나. 마시고 음, 네. 그래? 아니, 어떻게 그래, 함부로, 사셨습니까, 고 박사님? 에? 에? 어떻게 뭐라고?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예, 뭐, 예. 애국 운동을 어떻게 하시면서? 애국 운동, 지금 뭐 학기가 시작돼서 네. 여기는 이제 음, 봄학기가 겨울에 시작하지. 스프링 세메스터가 음, 항상 그 1월에 그 뉴 이어스 데이 거기 탁 지나서 바로 좀 음, 1, 2주 있다가 시작을 하니까 벌써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아니면 정신없이 돌아가서 애국 운동을 이 마음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이 한국에서 뭐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를 뭐 인터넷으로 계속 보고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데 음, 아주 하시. 지금 이게 우리가 독재라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사실 이제 우리가 독재라 그러면 항상 그 군사 독재를 경험해 왔잖아요. 군사 독재,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전혀 다른 형태의 네, 지금 독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네, 우리 한국민들이 네, 안타깝게도 아주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나 할까. 이게 지금 이게 아주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연임을 하지 못하고 음, 이제 5년 단임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 5년도 너무너무 너무 긴 것 길죠?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각계각층에서 이제 탄핵 음, 얘기도 벌써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해야죠. 그래야지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 지금 검찰 이 법조계를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 음, 탄핵을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그렇지. 법망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박근혜 탄핵 시킬 때 그 윤석열이 지금 뭐 어떤 뭐 그 의도를 갖고서 음, 당시에 뭐 그렇게 당시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없지만 물론 이제 굉장한 지금 보니까 엄청난 그 정권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한 거야.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갖고서 이런 거 보면 뭐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 지금 탄핵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뭐 시민들의 소리만 갖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시민들의 소리가 우리 뭐 음, 그 촛불 운동이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런 시민 운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정치권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그거를 또 그 사법부에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가 이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 법무부 사법부 그렇지. 다 없이 지금 이게 그 윤석열계 라인으로 지금 이게 장악이 돼서 굉장한 지금 걸림돌인데다가 아주 풀기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더 그렇죠. 중요한데, 음. 예, 참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음, 예? 윤석열이가
그 이란을 적국으로 규정했더만. 아, 그러게. 이 예, 참, 이거는 어떻게 아, 철학적으로 이 철학적, 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뭔 이거 철학까지 갈 필요가 있는데, 그냥 어? 내가 볼 때, 좀 무식해서 예. 나온 소리인데, 지금, 무식해 아니 그냥 아니, 인간은 그러면 왜 인간은 윤석열처럼 무식할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한번 좀 우리 인간이 무슨, 예?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음. 동물이긴 하지만, 뭐, 그죠. 인간이. 철학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즐겨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근데 이걸 아, 그래 뭐,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자기 성찰도 있고 그런 게 그렇지. 인간이 근데, 인간이 동물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조금밖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성찰의 능력이 아닌가. 음, 그런데 왜 윤석열 같은 성찰이 0.1%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왜 존재를 하고 그것도 그 존재하는 인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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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근데 기형적이었어요. 이번에 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음. 너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이게 흐름을 한번 타다 보니까 이 흐름을 참 역사 속에서 거역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흐름이라는 건 항상 이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 아주 묘하게 마치 뭐 나비 운동 그런 효과라고나 할까? 흐름이 이성적으로 간다면. 그런데 음. 그거를 사실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 생각을 못 했거든. 그냥 뭐 그 리얼리티 쇼 정도로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정도로 말고서 그냥 다시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아주 그 극우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 그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 자기도 전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데. 그치. 와이프 그 누구야? 그 와이프 그 멜라니 말라니까? 멜라니 그니까 울었대잖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혼자서 뒤 그렇대? 아니다. 이게 좋아서 아닌데 아니면 하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감옥에 갇혔다. 이게 전혀 그냥 그딱그 아, 선거 전까지만 이렇게 참고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 알고 봤더니 돼버린 거야.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김건희는 전혀 지금 반대지. 아니 좀 이게 지금 뭐라 완전히 그러죠? 김건희가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평행이론? 평행이론? 좀 예. 비슷한 게 있잖아. 김건희랑 멜라니, 그다음에 윤석열이랑 트럼프랑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평행이론 뭐 비슷한데. 비슷하지, 비슷하지. 둘 어. 다 이렇게 근데 뭐, 멜라니는 울었는데 김건희는 엄청 좋아했잖아. 그렇지. 이게 아주 물론 이제 어. 그 아니 누구야? 윤석열보다 김건희의 빈도수가 더 많이 나와요, 뉴스에. 그럼 내가 사진도 생각하기에는 항상 사진도 보면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들러리 같고 김건희는 거기 김건희 사진이 더 많아. 더 많고 굉장히 지금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얼마나 참 그런지 그 오죽하면은 무슨 이게 어떻게 된 게 천공 뭐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점집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막 이러고 뭐 누구는 뭐 그냥 테러 카드 있잖아 그걸로 점을 치면서 뭐 앞으로의 뭐 이재명의 운명 뭐 윤석열의 운명 김 이게 참 전해 볼 수 없는 얼마나 이게 간절하면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은 그렇게까지 그 점술가들한테 그 이름을 감추면서 생년월일만 주고 음. 이러면서 이런 테스트를 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그게 또 이게 무슨 천공이 왜 또 거기에 뒤에서 나타나는지. 이거를 어떻게 이 현상을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고 박사님이 정력도 공부를 하시고 주역 정역 아, 융 이번에 책도 내셨는데 전 음, 세계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책도 내셨는데 고 박사님의 그 사상으로 볼 때 음. 이게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측은 어떻게 해? 그건 뭐 이게 예측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예측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어떤 뭐 대략적인 거지. 이런 뭐 구체적인 그런 예측 같은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아니 그 그러나 뭐야 그 김영옥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역도 치면서 옛날 그 응? 대선 주요? 대선 음, 전에 음, 김영옥 교수 그거 안 보셨구나. 안 봤어요. 아, 그분이 어, 좀 신기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음. 틀렸지. 그 주역 친 게. 대선 전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주역을 쳤어요. 점을 봤다고 처음 주역으로. 어, 봤어. 어, 어. 자기가 그 점을 막 그게 해석을 참 얼마나 그게 지금 현 세태를 다 반영을 틀렸잖아.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어, 혹시나 또 이게 그 나도 그랬어. 나도 점 봤어요. 그 주역으로. 지금 이 주역으로 봤어요? 우리나라 어 윤석열 점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리고 음, 이재명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하든지 야당의 당대표 아니 근데 이재명을 미신 잡 아니에요? 그 주역? 그게 지금 좋은 질문인데 음, 그 주역을 갖다 그거를 참고 사항으로 봐야지. 음, 그거를 당연히 맹신을 하면 미신이 되죠. 뭐든지 다 참고 사항이야. 참고 사항인데 음. 주역 자체가 어, 그거를 그걸 점을 쳐가지고 그게 무슨 결정이 되고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한다고 주역 자체가. 주역 자체가. 주역 자체가 왜냐하면 주역이라는 거는 항상 그 시간 속에서의 그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딱 점괘를 쳐가지고 점괘가 나와서 그것이 나왔다 했을 때 음. 그걸로 딱 고착이 되면 벌써 그 주역과 주역의 의도와는 이 모순이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시간 속에서 흐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오픈이 돼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또 얼마든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확률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 확률로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음. 윤석열이 올해 안으로 하야 한다라고 전개가 나왔으면 그거를 확률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결과로. 모든 그 결론은 이게 어떻게 음. 보면은 그 통계, 그 확률적인,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그 주역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음량 이론과 그 시간의 그 변화 발전 단계 이런 것들과 어긋나는 거거든. 좀 어긋나는 더, 거지. 왜 그러냐면 주역이라는 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같이 가는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나눠져 있어. 이래서 이게 주역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건데 한쪽은 잠깐만, 뭐가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주역이 나오고서 이 주역을 해석하는 방향이 주역을 이용하는 방향이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네. 한쪽은 뭐냐면은 점괘 점, 완전히 그냥 그 점으로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점쟁이가 이 주역을 놓고 뭐 주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한 문제라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지금 누가 천공도 무슨 주역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그거 아주 그 헛소리라고. 음. 공부도 제대로 제가 볼 땐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인가 그분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아니, 그러니까 산속에서 어. 물을 닦은 사람이죠. 오케이. 공부에 뭐 제가 뭐 혼자 돌을 닦고 이런 거를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음, 제대로 음, 물론 자기가 명상하고 돌을 닦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은 또 이게 바탕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서 나와야지. 근데 주역이 한쪽으로는 점괘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 왔지만 음, 왜냐하면 앞날이 불안하거든. 인간들은 항상 그 앞날이 불안해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점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맹신을 하면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보고 항상 그것이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변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른 한쪽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우주론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주론. 그러니까 일종의 음, 보면은 철학 사랑. 사실 그 음, 유교와 공자와 노자의 그 사상이 음, 이게 다 주역 속에 뿌리박혀 있대잖아. 사실 음, 그 주역이 이 공자 문헌, 유교 문헌 중에 하나고 가장 그 오래된 중국 그 문헌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가장 오래된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공자가 굉장히 이제 주역에 대한 그 개사전이라고 음. 어 그 뭐예요? 그 해석을 이제 단 게 그 커멘터리가 하나의 경전으로 그 승격이 되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음.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역이라는 거는 이제 64괴의 기본 게 있잖아. 그 하나의 괴가 있고 그다음 그 괴를 의미를 말하는 그 사가 있고 그다음 그 상이 있잖아. 이제 괴상. 이래 가지고 이게 한 괴에 6개의 그 와, 효가 있죠. 육효. 그것이 하나의 괴지. 육효가 이게 64개가 있는 거예요. 64괴. 64개가 있는데 어, 그거를 어,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해석을 하고 줄을 단 게 있어요. 주석을 음, 단 거지 일종의. 음. 그걸 이제 계사전이라 그래. 어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12 공자 12기라 그래 가지고 그 10개의 그 문헌인데 그 이제 그게 말이 이제 저자가 과연 공자냐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 12기라 그래 가지고 이 주역에 대한 주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해설서인데 우리가 뭐 보통 성경하면은 성서 딱 있고 그다음 그 주석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잖아. 주석은. 근데 주역은 그것이 하나의 같이 텍스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64개가 있고 또 12기 같이 거기에 항상 경전에 딸려와요. 아,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 그만큼 공자가 자기 철학을 그리고 자기의 유학 사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주역은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기본 바탕이 됐다. 그러면은 공자도 응. 정치적인 그 야심을 가지고 하다가 좌절이 돼서 이제 공부를 했던가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제자를 그렇지. 응. 양성시키고. 응. 근데 공자가 주역을 그렇게 깊게 판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주역이라는 거가 주역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이 있으니까 이 삶을 아, 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코드들 전부 다 이게 상징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기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는 이 사인하고 달리 그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잖아. 음,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인간의 어떤 저 깊은 그런 어떤 의식,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반영하거든. 그러니까 이 공자 이전에 그 주역이라는 문헌은 무려 그 기원전 그 최초 뭐 중국의 최초 뭐 사실 이게 복희 기, 어 황제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이제 지금 보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최초의 뭐 중국의 왕으로 이제 아주 그 어떤 미티컬한 그 신화적인 존재죠. 이게 뭐 3, 4천 년 전 기원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공자가 600년 되잖아. 기원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이 축적돼 왔던 그 자기네 그쪽 그 지방 그 축적돼 왔던 그 역사와 그 사람들의 모든 어떤 인간의 그 삶과 의식과 여러 가지 무의식까지 다 통틀어서 인간 전체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
그 문헌이란 말이지. 이 주역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간략하게 이 괴로 나와 있고 이 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도 아주 간략하게 그 괴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효가 있고 효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오면서 나중에 그 문헌전이라고 뭐 하여튼 그 문항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해설이 이제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주역이라는 거 괴상이라는 거는 그 이제 거북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하여튼 그래. 그 하여튼 뭐 이걸 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주역 그렇죠. 네. 원론은 또 강의. 어쨌든 뭐 오늘 뭐 주역 시간은 아니니까 뭐 이 네. 정도로만 하고 그런데 하여튼 공자뿐만 아니라 노자 도덕경도 이 주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노자의 도가 사상과 공자의 유가 사상은 그 굉장히 철학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방향이 있지만 또 이제 같이 또 합쳐지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개의 이런 사상들이 이 주역에 어 이게 뿌리박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어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그 역할이 주역의 그 영향이라는 거는 대단하지. 그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근데 어 그렇게 이제 주역 사상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탐구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역적인 인물이 어쨌든 어떤 괴가 뭐 나왔어요? 그때 뭐 고 그게 박사님이 아니라 예, 뭐든지 이게 극으로 치달으면은 음, 항상 주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슨 뭐 무슨 점괘랑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어떤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우주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 아 입장에서 볼 때 주역은 우주론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주역이구나. 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우주론적 입장이 기본 바탕이 돼야겠죠. 기본이. 왜냐하면 우주론이라는 게 그 어떤 우주의 그 질서에 대한 학문이거든. 우주의 질서인데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음량 이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주팔자도 우주론 아니에요 혹시? 그거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우주론으로 연관을 아, 시키지. 결국 어떤 그 사람의 영리학? 뭐 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역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가요. 여러 아, 가지 이제 점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 주역의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이 우주 질서라는 거는 결국 뭐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주를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 뭐 플래닛이 있고 그 또 플래닛 안에 지구 안에 또 우리 사람들이 있고 이 음, 이 아주 사람들이란 존재가 그 어떤 그 우주론적 입장에서 볼 때 극히 작지만 이 우주론은 절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음, 그 작은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화를 깨는 어, 엄청난 놈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인피니티가. 인간들이 소우주라 그러잖아. 예, 네. 우주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그 우주 전체를 음, 반영하는 소우주예요. 인간들 하나하나가. 음, 결국 우주의 흐름을 어긴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인간의 그런 역사를 다 뒤집어 놓는다 이건 얘기야. 음, 우리가 이게.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주역에서 말하는 핵심은 상호 관계, 음. 그다음 조화, 조화, 그다음 변화 이거야. 조화 변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씨를 어, 변화의 어, 궤로 변화의 효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측면. 당연하지. 뭐든지 지옥에서 볼 때도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어, 완전히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반조화지. 예? 이게 완전히 나는 이게 부조화라고는 얘기도 아깝고, 이 조화에 완전히 반하려고 하는, 이게, 이게 완전히, 이게 반항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검찰계의 그런 어떤 조직을 끌어들여, 이 정치계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뭐 틈만 나면 압수수색이다. 지금 그러니까 뭐 나경원도 지금 음, 발발 지금 나경원이 나경 당대표 나간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나경원은 그 김건희가 그렇게 싫어한다며. 아니 그런데 그거 얘기 들었어요? 그 원래 어, 나경원이랑 어, 윤석열이랑 음, 그다음에 그 와이프 남편 음, 업계잖아 나경원 남편이. 어. 그래서 네 명이서 나경원 부부랑 윤석열 부부 네 명이서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런데 음. 나경원이 개무시를 했대. 말을 눈길을 한 번도 안 아, 줬대. 언제 그랬대? 그거는 모르겠어. 언젠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그래, 전이겠지. 그러겠지. 나경원이 할 때, 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외감이 엄청나서 어, 나경원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그런 누가 그러더라? 그 변희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변희재는 대놓고 법대가 당연히 접대를 무시하겠지. 아 맞아. 아니, 그 법대가 접대는, 그건 뭐, 그래서 그건 그거에 솔직히 그 그거에 접대가 마음에 그 감수해야 돼. 지금,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서로가 다. 그 안 돼. 나경원이 얼마나 무시하겠어. 안 근데 그렇겠노? 지금 깨갱거리잖아 나경원이. 당연하지. 파워를 그쪽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에 대한 엄청난 복수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얼마나 웃겨.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 아니 나경원도 아주 지금 뭐 지금 나경 뭐야 그게? 그것도 있긴 그렇지만은 게 있나? 지금 뭐 나 아주 뭐 웃긴 사람들이 서로 또 물고 물어뜯는 막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완전히 한 폭의 그 뭐 그래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아니 그래서 없겠죠. 윤석열이 그 뭐야 변화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야. 그게 여기 주류 아니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변화를 거부하는 거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의도와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지금 다 그냥 지금 나 내치잖아. 지금 이게 그 자기 측근들 보세요.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왜 튀어나오겠어? 윤핵관.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정무에 지금 이게 행정부라는 거, 이 대통령실이라는 거, 이게 프레지던트라는 건 사는 이그제큐티브 업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인데 이게 정치와는 이게 텐션을 이루면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지금 심지어 당원 이번에 뭐예요? 당대표 그런 어떤 선거에 있어서 그 룰까지 그냥 바꿀 정도 바꿔가면서 음. 당원 100%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 민심 따로가 뭐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따로 가냐고 이게 지금 누구야? 장제원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개소리 같은 거야. 이게 지금 아니 누가 그러니까 이거를 6대 4, 뭐 7대 3, 뭐 이렇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100% 한쪽으로 어떻게 하나의 당이 그 민심은 무슨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서로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지금 피해 보는 게 지금 유승민 아니겠어? 졸지에 1위였다가 갑자기 꼴찌로 지금 내려가는 게 이게 지금 다 윤핵관들의 이게 지금 일단 계략 아니겠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그 조사 저기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경원도 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 거기서 뭐 이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바라 그러면은 야 이건 너무 지금 상황이 원래 좀 맹자가 그러잖아. 민심이 천심이라고 예, 맹자가 예, 예. 그렇지 지금 민심이 천심이지. 예. 지금 제 민심이 상황 천심인데 민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민심이라는 거는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민심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면은 이 노동자들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당에서 이런 것들이 민심을 반영하는 거는 극히 일부야. 예? 음.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심을 다 반영하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들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그게 다 조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뭐예요? 그 조화를 이뤄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쪽 저쪽에 그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거는 조화를 팽개치고 한쪽으로 그냥 환원을 시키겠다는 거야. 축소시키겠다는 거지. 왜냐? 자기네들의 정권 어떤 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자기네들의 어떤 그렇잖아요. 어떤 정 그렇지. 그래서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윤심이 천심인 것 같아. 중심이 지금 그게 윤심이고 되면서 지금 윤심 위에 그 김심이 있고 김심 중심의 천심 위에 천공이야? 김 김심 위에 공심이 있고 공 예? 누구 뭐? 천공. 천공. 윤심 강 위에 김심이 있고 김심 위에 공심이 있지 않나. 거기 예? 김심에는 강신업이 들어와 있죠. 그 팬 김건희 팬클럽. 그러면 강김공인가? 이렇게 서열이 지금 윤강김공.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천공과 강신업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다음에 나타나냔 말이야. 이게 그대로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이게 반영이 되냔 말이지.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때 갔을 때도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천공이 다 미리미리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 뭐 조문가지 마, 뭐 근데 이런 것들. 한국에는 정말 이 미신적인 사고가 어, 한 전통으로 승화가 되면 좋은데 미신적인 사고가 정말 널려 있어요. 무속 어,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거 알죠? 알아요. 예,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무속 신앙 자체를 예, 그렇게 안 좋게 보고 그러는 건 아닌데 무속 신앙이 우리나라 그 민족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속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점치고 뭐하고 굿하고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민중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이 그냥 그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종교가 그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무속 신앙과 이게 무속 신앙이 그대로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같이 토착 그래야지 또 되고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풍류도라든가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그 신앙들 있잖아요. 그 고대 그런 신앙들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무속 신앙이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무속 신앙이 하여튼 개인의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그 병을 이게 치유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 음. 우리나라 원래 무당들. 예. 근데 이제 조상의 그 문제는 어원이 단군 아니 단골. 그렇지. 근데 이제 단골. 예, 천지인이 하나가 된 사람이 그렇지. 그렇죠. 근데 단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화가 깨지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거든. 그걸로 이게 사기치려 그러고 그렇지. 그걸로 사기치고 에, 뭐 그냥 두려움 한번 조성하고 하는데 몇 천만 원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미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갈취를 음, 한다고요.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거 정말 착취하고 많다니까. 그러게. 응. 너무 많어.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여기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잠깐 솔직히 고 박사님, 음, 지금 사실 뭐 풍수질이 뭐라고 얘기해서 뭐에다 뭐 붙여야 되고 무슨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가면 안 좋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에 음, 대부분 살고 있어. 풍수질이 전혀 무시해. 그러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우리는 깡그리 무시를 한 거거든요. 이 오호행 육기 어? 음, 오행 뭐라 그러죠? 오운 육기. 오운 육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데 사주팔자 보고 뭘 조심해야 된다. 무슨 색깔을 피해라. 뭐 물을 조심해라. 음, 그래서 아니 오케이. 그 조심하는 건 맞아요. 나에게 맞는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그리고 갈취를 해요.
그리고 음, 그것 때문에 뭔가를 못하게 해, 사람들이. 음, 그래서 나는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저 큰 일을 추진할 때. 왜냐하면 음. 주위에서 뭐 조심하라 뭐 그런 게 많거든. 괜히 못 방해가 되지. 느끼는데 네. 미국에서 못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이번에 왜냐면 내가 큰 그리고 일을 하나 추진했었거든요. 음, 에서 추진했었죠. 음,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게 이제 이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사실 엄청나게 좀 파렴치한 나라잖아. 그 원주민 음, 학살 내지 무슨 전염병 옮겨가지고 그다음에 문화 말살시키고 레저베이션 그 보호 지역으로 다 몰아놓은 거 아니야. 가장 예, 안 좋은 예. 땅들로.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쪽에 아주 많지. 그 다음 예, 이름. 그리고 문명을 이런 보기 좋은 문명을 이룬 것 같은데 그 문화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우리나라 그 윤 대통령도 윤석열이도 성공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러게. 어? 이거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야, 그게 우리가 그래. 굉장히 이 좁다 보니까 이게 남일에 관심이 참 많잖아. 서로 또 이렇게 공동체 뭐 이런 의식이 너무 이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깨지면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제 또 뭐 하고 그치? 그러면서 이게 아주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미국에서 여기 졸업 뭐 PhD 받고 뭐 여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그러면서 책을 말이야 네 권을 냈어요. 그래요? 책을 네 권 썼는데 이게 이게 첫 번째 책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응.